자, 그럼 시작할게요. 네. 자, 12월 2일 수업입니다. 오늘은 비동기 처리라고 하는 주제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눈치챈 건데 여러분들한테는 제대로 나간 것 같은데 제 거에서는 변환할 때 여기 숫자가 오타가 있네요. 31강. 자, 오늘 소개할 주제가 총 3개예요. 첫째는 비동기 처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케줄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외 처리. 라고 하는 문법인데, 이 스케줄러하고 예외 처리는 PPT로 묶을 정도의 분량은 안 나와요. 많이, 분량이 많은 게 아니라서 요거 두 개는 그냥 소스 코드로 직접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요거 끝나고 나면은 뭐 어제 얘기 나왔었던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좀 고급 내용을 조금 이제 보완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것도 예정엔 없던 거라서 얘도 이제 소스 코드로 직접 설명을 할 거고요.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제 공유해 주셨던 그 기출문제를 일단 2급 거 위주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저도 처음 보는 문제라서 아마 같이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비동기 처리부터 시작을 할게요. 비동기 처리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볼 건데요.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하려고 한 페이지로 압축을 해왔습니다. 비동기 처리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동기 처리라고 하는 형태랑 같이 비교를 합니다. 동기 처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코딩 방식이에요. 모든 처리를 직렬로, 순서대로 작업을 수행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그냥 코드 순서대로 읽으면 되는 거였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를 호출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함수를 호출한 이후에 결과를 리턴 받아야만 다음 동작이 이루어져요. 만약에 이 함수가 실행하는데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서 한 5초 정도 걸렸다라고 하면은 다음 동작이 이루어질 때까지 5초 동안 대기를 타야 돼요. 다른 작업은 대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기 처리는요, 전체적인 실행 시간이 느려요. 각각 3초, 5초, 2초가 걸리는 작업이 있을 경우에 이걸 그냥 말 그대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실행 시간은 10초가 걸리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가 이거밖에 없어요. 비동기 처리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코딩 테스트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데이터 분석하면서 비동기 처리를 구사할 일이 있을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데이터 처리 코드 자체가 그 런타임이 중요한 코드가 아니라서. 근데 데이터 수집 같은 거 할 때는 이거 있고 없고가 진짜 삶의 질이 달라질 정도예요. 작업을요, 병렬로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결과의 반환 여부 상관없이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앞에서 먼저 호출한 함수의 종류와 상관없이 다음 함수를 호출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함수의 동시 실행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순차 처리가 아닌 동시 처리이기 때문에 전체 실행 시간이 단축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동기 처리랑 비동기 처리를 비교해보기 위해서 간단한 샘플 코드를 먼저 좀 준비를 했어요. 자, import time. 얘는 파이썬 기본 패키지라서 설치 안 하셔도 돼요. 이 패키지의 역할은요, time.sleep 이라고 하면서 내가 만약에 7초다 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이 여기서 7초 동안 대기 타요. 그러니까 렉을 걸어주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날짜 처리 모듈이 있었고요. 어저께 구현했었던 마이메일러 가져왔고요. 그리고 비동기 처리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 concurrent future
라는 패키지인데요. 여기서 features라고 하는 별칭을 적용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서요. 얘도 파이썬 기본 패키지라서 따로 설치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패키지에 이제 비동기 처리라는 걸 제공하는 기능이 있어요. 주어진 시간 동안 딜레이가 발생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요.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을 가정한 거예요. 타임 워크라는 함수인데요. 일단 작업의 이름을 세팅했고요. 몇 초 동안 딜레이를 걸 건지를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A라고 전달했다. 그리고 여기가 3이라고 전달이 됐다면 여기 일단 이름을 지정해 주고요. 작업을 3초 동안 수행합니다. 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코드를 단순히 여기 코드를 time.sleep 하고서 여기에 세컨드를 주면 그럼 3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진짜 3초 동안 프로그램이 반응이 없어요. 진짜 3초 동안 얘가 꿈쩍도 안 해. 그러면 이제 좀 보는 맛이 안 나거든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0부터 3 전까지 반복을 돌았어요. 그럼 전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 동안 1초씩 끊어서 슬립을 걸었어요. 그럼 그 과정에서 출력하면 1초, 2초, 3초 이렇게 출력하는 느낌이 좀 나거든요. 3초를 한꺼번에 슬립을 거나 1초, 1초, 1초 끊어서 슬립을 거나 차이는 없죠. 근데 끊어서 슬립을 걸면은 그 사이에 얘가 뭔가 동작할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출력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딜레이를 건 다음에 작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출력을 합니다. A의 작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우리가 아는 범위 안에서 출력을 하자고요. 스타트 타임이라고 해서 현재 시점의 시간을 하나 뽑고요. 타임 워크 A라는 작업을 3초 동안 시킵니다. 그러면 A 작업을 3초 동안 수행합니다. 1초, 2초, 3초. A의 작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여기까지 A죠? 작업이 끝났으니까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B를 5초 동안 실행을 해요. B 작업을 5초 동안 수행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B 작업이 종료되었으냐고 돌아와요. 그리고 C 작업을 또 실행해요. 2초 동안 실행합니다. A, B, C가 지금 순서대로 나오고 있죠. 당연하잖아. A 실행하고 B 실행하고 C 실행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점의 시간을 또 측정을 해요. 엔드 타임에서 스타트 타임을 빼면은 요 사이에 걸린 시간이죠. 이 걸린 시간에 초를 출력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총 몇 초가 걸렸는지를 측정을 했습니다. 실행시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총 10초가 걸렸어요. 맞죠? 3초, 5초, 2초인데 10초. 이상할 거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선 지극히 당연한 거야. 자, 그럼 이제 비동기 처리요. threadful executor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요. features.threadful executor. maxworker라고 하는 애는요. maxworker라고 하는 애는 동시 작업, 최대 동시 작업 가능 개수예요. 이게 대략 한 200개인가 250개 정도까지 설정이 가능해요. 컴퓨터 CPU마다 달라요. 왜냐면 이 스레드라고 하는 기능이 이제 멀티태스킹 구현할 때 쓰는 기술인데 이건 전적으로 CPU 성능에 따라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CPU에 따라서 개수 설정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어저께 요 코드를 제가 미리 한번 테스트 해보느라고 몇 개까지 가능한지 한번 학원 컴퓨터로 돌려봤는데 반복문으로 계속 올려봤는데 한 250 넘어가니까 프로그램이 뻗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맥스웍스 최대 3개. 왜냐면 여기 3줄 넣기 때문에 3개라고 했고요. 이렇게 해서 threadful executor의 객체를 executor라는 이름으로 봤습니다. 얘한테 submit 메서드를 실행하면서 내가 수행할 함수 이름 그리고 이 함수한테 전달할 파라미터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브밋이 타임워크를 호출해요. 근데 얘가 끝나건 말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요. 이게 3초 동안 실행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얘 호출하고 너 알아서 3초 동안 해. 그 다음 바로 얘 또 호출해요. 그리고 얘가 끝나건 말건 또 얘를 또 호출해요. 그래서 출력 결과를 보면은 3개 작업이 동시에 실행이 돼요. 시간 약간의 차이를 두고. 앞에 거는 A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 B가 실행을 안 했어요. 근데 얘는 A 작업이 끝나건 말건 B가 바로 실행되죠. C도 바로 실행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 B랑 A가 동시에 출력이 되고요. C, A 막 동시다발적으로 실행이 돼요. 자, 이 3개 중에 얘네가 동시에 출발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끝난 애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C죠. 그래서 C가 먼저 종료되잖아요. 그 다음 A가 종료되겠죠. 그 다음 B가 종료되겠죠. 그래서 아까 10초 걸리던 작업이 전체 5초로 단축됩니다. 일반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면은 이런 것들이 되게 당연하게 들어가는데요. 데이터 분석은 이런 거 늘릴 일은 없어요. 진짜로. 근데 데이터 수집에선 얘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좀 코드를 제시를 한 거고요. 자, 일단 요거 각자 구현하셔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요게 완성이 되면 어저께 만들었었던 그 메일링 리스트 있죠. 그걸 여기다 접목하면은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시간이 5분의 1로 줄었었어요. 발송 시간이. 자, 일단 요거 실습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10시 반에 봅시다. 단점이라고 하는 건요. 만약에 요 작업이 얘가 작업이 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작업이 앞에 작업의 결과를 이어받아야 된다면 그럴 때는 구현이 되게 어려워요.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각각의 스레드라고 하는데 스레드 간에 뭔가 정보를 교환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구현이 되게 어려워져요. 근데 만약에 파이썬으로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나라면 파이썬 안 써요. 자바를 쓸 거예요, 그때는. 물론 파이썬이 그걸 못하는 건 아닌데 도대체 이 정도 난이도를 하는데 뭐에 파이썬을 써야 되나라는 고민이 들 정도니까 그때는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자바를 쓰든지 그래야지. 자, 그럼 다음 내용 설명도 길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양도 몇 줄 안 돼요. 왜냐면 어저께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해놓고 코드 몇 개만 더 추가하면 되거든요. 아예 그냥 1교시에 털어버립시다. 이렇게 진도가 또 빨라지네. 자, 메일링 리스트 개선을 할 거예요. 일단 어저께 작성했던 소스 코드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여기는 지금 변수를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메일 폴더 안에 content.txt에서 메일 발송에 사용할 문자열 데이터도 읽어왔어요. 코드 복사하는 과정에서 어제 작성했었던 주석은 다 그냥 걷어냈습니다. 그럼 이제 CSV 파일을 열어서 거기에 있는 목록대로 반복을 돌면서 이제 메일을 보낼 건데 메일 발송 부분을 비동기로 묶을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이렇게 시작 시간하고 종료 시간 체크하는 거는 아까 앞에서 실습하셨던 거 그냥 복사해 오시면 돼요. 그런 의미로 그냥 형광펜으로 칠을 해놨고요. 이거는 지금 어저께 했었던 동기식 메일 발송 그냥 테스트용이에요. 요거는 실습 안 하셔도 돼요, 굳이. 어제 여러분들이 하셨던 코드 그냥 그대로 한번 복사해 온 거예요. 결과를 비교해 보려고 가져온 건데요. 얘는 이렇게 해서 했더니 지금 이 CSV 파일에 5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총 29초가 걸렸대요. 발송 시간이. 확실히 어저께 보냈을 때 그냥 여태까지 예제들처럼 실행하면 결과 바로 팍팍 튀어나오진 않았었죠. 약간의 실행 시간이 좀 있었어요. 아마 첨부 파일 용량이 좀 커지면 더 오래 걸리겠죠. 자, 반복을 돌리는 와중에 이제 요만큼의 코드를 비동기로 묶을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비동기 처리했었던 코드 보면은 자, 위드문 안에 executor.submit이 반복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메일 발송 코드는 요거 세 줄을 각각 쓴 게 아니라 이거를 포문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돌리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포문을 이제 위드문으로 묶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요 포문을 아까 봤었던 위드문으로 감싸고 mymail.sendmail 이것도 이제 호출 방식이 좀 바뀌겠죠? 그래서 before, after 좀 비교하시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포문을 위드문으로 감싸요. 익스큐터 들어갔죠? 그리고 메일 발송을 하는 거를 이제 executor.submit 함수 이름, 나머지 파라미터들. 그럼 파라미터들이 일로 전달이 되죠. 자, 만약에 이 파일에 150명 정도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다 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150회가 반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익스큐터 객체는 최대 10개씩 끊어서 동시 작업을 실행을 해요. 아까 말했다시피 CPU마다 최대 설정 가능한 게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15,000명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무분별하게 15,000개를 동시 실행하라 그러면 컴퓨터 뻗는다고요. 그래서 얘가 알아서 10개씩, 이게 아무리 반복문으로 15,000번을 돌았다고 해도 그거를 10개씩 끊어서 동시 작업을 수행을 시켜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봤더니 아까 26초였죠, 실행시간. 6초로 줄었어요. 이게 작업의 덩어리가 더 커지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미지 수집 같은 거 하면 진짜 실행 버튼 눌러놓고 1시간 동안 멀뚱멀뚱 아무것도 못해요. 나중에 진짜 우리 카카오에서 이미지 4,000장 끌어올 거라니까. 조금 과장 못해서 그럼 1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한 장 한 장 내려받으면. 그래서 미리 이런 코드를 좀 미리 제시를 해놓는 거예요. 나중에 좀 어려운 코드 나왔네 하면은 당황하지 말라고. 오늘 소개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그런 거예요. 파이썬 기초 공부할 때 원래 제시하는 내용이 아닌데 나중에 이제 고급 코드 다른 코드 쓰다 보면 조금 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코드들, 그런 것들을 좀 미리 구경해보자 라는 취지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디테일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앞으로 수업에서 종종 나올 거니까. 자, 10시 20분이네요. 일단 쉬는 시간 10분 하고 요거 실습 완성하시면 제가 봐서 한 45분쯤이면 끝날 것 같아요, 덜추. 네, 그때쯤까지 마무리 하시고 45분에 스케줄러랑 예외 처리 들어갑시다. 자, 학습 정리는 요거는 각자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밀말이 없더라 별로. 자, 하나의 작업이 종료되기 전까지 대기 상태에 머물러 직렬로 작업이 수행되는 형태를 동기 처리. 그리고 호출한 작업의 종료 여부에 상관없이 다음 작업을 수행해서 호출된 작업들이 동시성을 갖고 있는 형태를 비동기 처리. 그래서 이 콘커런트 안에 퓨처스 모드는 스레드풀 익스큐터를 통해서 특정 함수를 비동기 방식으로 호출하고요. 사실 이 스레드풀 말고 프로세스 풀이라는 애가 또 있거든요. 걔는 비동기 처리랑은 조금 결이 달라서 여기서 설명을 안 했어요. 얘는 멀티 프로세싱이라서. 자, 비동기 작업 수행하는 클래스는 스레드풀 익스큐터 였죠. 그리고 최대 동시 작업 가능수는 맥스워커. 이 객체를 만들면 이제 서브밋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비동기 작업을 수행했었죠. 네, 여기까지 해서 실습 완성하시면 됩니다.